예, 교통사고를 우리 댕댕이가 당했을 때 보상이 될까요? 배상이 될까요? 예,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손해배상 책임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선진사회로 갈수록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꼭 아셨으면 합니다. 그 보상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합법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고요. 배상이라는 거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금전적으로 손해를 받는 부분들이 배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손해배상에는 이제 크게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요거는 이제 불법행위 책임인데, 요거는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는 계약 책임, 이제 주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겠죠. 금전거래가 있어야 되고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무식증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제가 리스크 관리 및 보험 설계 그 편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위에 카드로 좀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오늘은 좀 배상 책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과실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이게 이제 배상 책임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자동차 종합보험이라든가 운전자 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파산 신청하시는 분 본 적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무조건 싸게 한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가액 체크 잘 하시고요. 예, 화재보험 같은 경우 예, 실업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에 예, 집안이 풍지라 박산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산재, 예, 산재는 이제 중대재해법이라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근로자 사고 이런 부분들 잘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은 일반 불법행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고의, 중과실로 인해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기서 불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너무 과소평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이걸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책임 능력의 유무, 미성년자하고 심신상실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손해 발생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각사유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어떤 긴급 피난 상태에서라던가 그다음에 정당방위 예, 이런 것들은 예외 규정으로 봐준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일반 불법 행위를 표준으로 보시면 되고 특수 불법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류가 좀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의 중과실의 입증 책임이 없이도 아까 위에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없이도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약간 좀 규모가 좀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되게 특수불법 행위가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보험하고 연관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감독자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감독자 책임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배상 책임, 가족 일상배상 책임 특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모 특약으로 이제 자녀들까지 쓸 수 있는 특약인데 우리가 어린이 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보면 이거 뭐 어린이 보험에다가 뭐 배상 책임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여기 위에 보시면 책임 능력의 유무를 아까 봤었죠. 민법상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감독자,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애한테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부모 특약도 그냥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특약이라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사업주가 이제 근로자 관련돼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실무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뭐 회사 같은 경우에 단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그거는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요. 통상 사망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뭐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합의 보는데, 유족들하고 합의 보는데 1억 5천 이상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그렇다 보면 회사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보험을 드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책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뭐 화재보험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썸네일에 걸어놨던 동물 점유자 책임. 예, 우리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예, 물어서 다치게 했어요. 예, 피해를 줬을 경우에 가족일상 배상 책임 요거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요거 처리하시면 되고 예, 썸네일에 있었던 우리 강아지가 예, 댕댕이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가해자였다. 운전을 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예,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대물 처리 이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대물 처리로 해서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고양이도 예,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선진사회로 갈수록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뭐 자동차, 뭐 그다음에 화재, 뭐 운전자, 뭐 이런 특약들의 가액들을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하시는 거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소개 감사드립니다.